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파트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게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그냥 편하게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자산수중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요 중에서 자산수중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마 기부금에 대해서 수업을 했을 겁니다. 기부금이라는 거 내가 남한테 기부를 하는, 남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요럴 때 쓰는 개정 과목이었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남한테 기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내 자산을 다른 사람이 무상으로 줘서 내가 무상으로 자산을 제공받았을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 요게 자산수중 이익입니다. 남한테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이익, 즉 대변에 사용을 해주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그 기부금을 설명할 때 기부금은 항상 원가로 하라 그랬죠. 하지만 자산수중 이익은 시가, 공정가액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부금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남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내 장부에 썼던 가격을 그대로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산수중이익이라는 거는 남이 갖고 있는 걸 나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부에 적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정가액을 가져와야겠죠. 그 사람 장부에 얼마가 써있던 그건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아니고 시가로 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날 대표이사의 개인 소유 토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토지가 있는데 이걸 우리 회사한테 무상으로 이전받았대요. 시가만 나와있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토지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차변에 토지 5천만 원, 대변에 공짜로 받았으니까 자산 수중이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다음,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면제이익이라는 거는 일단 채무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채무라는 거는 내가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채무. 그래서 요런 거를 면제받다. 그러니까 면제하는 거는 안 해도 된다라는 소리죠. 면제받아서 생기는 이익을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외상매입금이랑 지급어음이 있죠.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매입, 채무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물건을 사고 돈을 갚아야 할 의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죠. 7월 12일 날 우리가 이제 동아기업에다가 외상매입금 1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될 게 있었어. 근데 동아기업이 그거 갚지 마세요. 면제를 해줬대요. 그렇죠? 이익이 났잖아요. 근데 그냥 안 갚아도 된다 그랬다고 거기다 땡치는 게 아니죠. 기록했던 걸 지워줘야겠죠. 원래 외상매입금이라는 거는 대변에 있는 거니까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땡겨서 없애주시고 요걸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 처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 3번부터 문제가 좀 있는데 잠깐 일시정지 해주시고 문제 한번 풀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쭉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3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뜨 씨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았대요. 소유권 이전 비용이 때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 거에서 내 거로 소유권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요걸 안 하면은 내 거가 되질 않겠죠. 그러니까 얘도 취득 부대 비용, 물건값에 포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200만 원이 들었대요. 자, 토지에 공정가액이 있고 장부가액이 있어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장부가액이라는 건 장부에 써져 있는 금액이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내가 취득을 하고 장부에다 기록을 하면은 그럴 때는 취득가액이랑 장부가액이 금액이 같아지겠죠. 근데 지금 이 토지라는 건 원래 내 거였어요? 아니면은 우리 대표 최대 주주 거였어요? 최대 주주 거였죠. 그러면 내가 장부에 토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건 하나도 없겠죠. 그럼 이 장부가액은 누구의 장부가액이에요? 최으뜸이 아니죠. 김으뜸 씨의 장부에 써져 있는 금액이겠죠.
그 사람이 장부에 얼마를 써놨던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 토지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로 생각됐느냐. 공정가치가 더 중요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남한테 받은 토지, 지금 5천만 원짜리 받았어요. 그쵸? 그럼 토지를 5천만 원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 위에 보니까 아까 했던 소유권 이전 비용 200만 원이 따로 들었어요. 그쵸? 200만 원 어떻게? 포함을 시켜줘야겠죠. 토지의 가격은 5,200만 원. 이 중에 5천만 원은 공짜로 받은 거니까 자산 수준 이익. 나머지 2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으니까 당좌 예금. 요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4번이요. 중국 상사에 외상 매입금 6,4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 50%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전체를 다 면제받은 게 아니고 반만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죠. 일단 어찌됐든 외상 매입금을 다 갚은 거니까 일단 외상 매입금 6,400만 원을 씁니다. 이 중에 3,200만 원은 내가 돈을 냈어요. 뭐로? 당좌 예금으로. 나머지 3,200만 원은 면제받았대요. 채무 면제, 이익 요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5번이요. 이숙경 씨로부터 시가 1억에 건물을 받았는데 취득가액이 5천만 원이래요. 이 취득가액도 이숙경 씨가 취득한 가격이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무시합니다. 시가로 분개해 주시면 돼요. 자, 이숙경 씨 1억에다가 취득세 등 350만 원이 더 들었대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가격은 1억 350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억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자산 수증이 나머지 350만 원은 현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9월 12일 차입하였던 단기 차입금을 면제받았대요. 차변에 단기 차입금, 대변에 채무 면제, 이익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7번이요. 외상 매입금 1,000만 원이 있었는데 50%는 당좌 수표로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이렇게요. 자, 외상 매입금 1억, 대변의 당좌예금 500만 원, 나머지 채무 면제 이익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수증익이랑 채무 면제 이익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보증금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은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이 있었어요. 그렇죠? 임차보증금, 내가 건물을 빌리면서 맡긴 보증금, 즉 나중에 돌려받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임대보증금은 내가 건물을 빌려주면서 맡아놓은 보증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돈, 즉 부채가 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죠. 판매 대리점 개설을 위해서 한국시에게 건물을 임차하고 여기 임대인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내가 건물을 임차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가 아니고 임차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보증금과 임차료를 둘 다 냈대요. 그렇죠? 둘 다 냈기 때문에 둘 다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보증금 어디 있나요? 보니까 여기 1,000만 원이 있네요. 그렇죠? 임차료 어딨나 했더니 여기 50만 원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차변에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임차료 50만 원, 나머지 보통예금 1,05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는 거 확인 잘 되시죠? 그렇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일시정지 잠깐만 누르시고 문제 뒷장 쭉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1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부에다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2천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500만 원은 토부 발행 당좌 수표로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나오죠. 임대보증금이라는 거 내가 나중에 돌려줘야 될 거 부채라고 했죠. 이 중에서 500만 원은 남이 발행한 수표 오랜만에 나왔네요. 현금이죠. 자, 차변에 현금 500 나머지 미수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대변은 임대보증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1,000만 원이 있어요.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300만 원 현금,
나머지 당좌예금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면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 볼게요. 사무용 기기 임차에 따른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주 제룩스의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라고 나오죠. 이거는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건데 제룩스의 당좌수표가 아니고 제룩스에게 당좌수표를 지급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좌예금이 나와야 됩니다. 4번부터 이어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죠.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제품보험용 창고에 임차료 130만 원을 모두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나오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임차료가 발생을 했는데 얘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 5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다기보다는 개정 과목이 좀 생소할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임차 보증금이네요. 임차 보증금 2천만 원과 1년분 임차료 1,20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임차료가 발생했는데 전액 자산 처리한다라고 나왔죠. 요거를 좀 키포인트로 줘야 됩니다. 무슨 소린지 한번 해볼게요. 자, 임차 보증금은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쵸? 그 중에서 1200만 원이 더 나왔는데 얘는 임차료로 원래는 쓰겠죠. 근데 밑에 보니까 자산 처리하래. 비용이 있어요. 비용이 나왔는데 자산 처리한다.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어디일까요? 그렇죠. 결산에서 봤어요. 결산에서. 비용이 나왔는데 자산 처리하는 거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선급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임차료가 아니고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공장 임차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임차료가 발생은 했어요, 이미. 그런데 얘를 나중에 주기로 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놓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처리를 해놨는데 요거를 임대인과 합의를 해서 보증금과 상계 처리하다. 임차 보증금과 바꿔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있던 미지급금이 차변으로 보내서 사라지고 대변에 임차 보증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죠. 그쵸?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하지만 너무 쉽다고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되고, 자산 수익 같은 거 이제 시가로 하는 거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